그리고 손도 편손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랑 캐논! 이 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에 쥐어줘 볼까요? 짠! 이렇게 발사 각도까지! 여기서 눈이 번쩍 그랑 캐논 발사! 빵! 근데 각도 잘 나온다. 오늘 리뷰는 바로 드디어 더 합체 그랑버드!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레이트 파이버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합체 그랑버드 드디어 발매했다! 발매는 2025년 7월 15일 발매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272,000원이고요.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도 굉장히 멋진데 이미 눈치채실 분들은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스도 파이버드랑 연결됩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사이즈도 똑같지만은 가운데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머리가 완성되는 게 특징이죠. 구도도 딱 반대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으로 로봇,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비클 모드들이 날아가고 있는 듯한 형태. 아주 이쁘죠? 박스 아트 외에는 옆면에 이렇게 그랑버드의 모습이 보이고요.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는 그랑버드부터 그레이트 파이버드까지의 모습이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오픈하고 살펴볼까요? 오픈! 근데 파이버드 때보다 무겁거든요? 언제나 그렇듯 이제 블리스터가 보이는데 블리스터가 2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 그리고 이 플레임 소드의 그 칼날까지, 그리고 안쪽엔 당연히 매뉴얼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딱 박스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고요. 아무래도 그레이트를 위한 파츠들도 있다 보니까 구성이 되게 풍성해 보입니다. 기존 파이버드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그랑버드용, 우측으로 그레이트 파이버드용 파츠들을 나열해봤습니다. 그 전에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가드. 자, 한국 단독 특전으로 로고 아크릴이 들어갑니다. 검은색 아크릴로 두툼하게 해서 이제 한글로 선가드라고 쓰여져 있고, 뒤집으면 바이바드라고 써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할 수 있다. 근데 한국은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기 때문에 선가드가 이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놓아봤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매뉴얼도 두툼합니다. 매우 두툼해서 43페이지까지 있네요. 거기다가 이제 매뉴얼의 일부가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요. 파이어 셔틀의 기수 회전 방향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있는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돼. 뒤로 도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구성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랑버드용 고정손들입니다. 가동손은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무장들도 가동손으로 다 장착을 할 수 있지만, 자, 아무래도 고정손으로 좀 더 이제 부피감 있게 둘 수도 있는 거고, 편손, 주먹손, 무장손에다가 드라이어스 널 가만두지 않겠다 손이라든가 꺾인 손목도 있습니다. 이제 그랑캐논에 서브그립을 주기 위함이겠죠. 손등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랑캐논 A 파츠, 그랑캐논이 합체했을 때 앞부분이 되는 그런 A 파츠입니다. 요거 단독으로도 손에 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총구가 합체를 위해서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죠. 기다란 형태의 적당한 두께감, 그리고 디테일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랑캐논 B 파츠, 이제 그랑캐논의 뒷부분이 되는 파츠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독으로도 손에 쥘 수 있도록 요 총구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연장되는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툼한 외형의 디테일도 멋진 조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총구를 줄이고 A 파츠와 B 파츠 슬라이드 도킹하면 그랑캐논의 완성! 애니메이션대로 앞뒷 부분이 이렇게 머리 위로 올라가서 도킹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킹한 상태로도 충분히 두께감이라든가 볼륨감이 꽤 큽니다. 길이도 꽤 커서 적어도 본인 가슴까지 오는 길이를 자랑을 하네요. 그리고 그랑버드 헤드! 정확히는 헬멧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랑버드의 기본 머리를 감쌀 거니까요.
이제 각진 뿔, 가운데에 있는 클리어 그린 파츠, 안쪽에 메탈릭 도색, 눈도 이쁘게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조형 이쁘고요. 잘생겼고요. 중요합니다. 잘생겼고요. 턱 날렵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각진 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터 Z! Z 합체 그랑버드를 위한 그런 흉부 스커트 파츠죠. 근데 이 상태면은 완전한 완성이 아니죠. 아무래도 방금 본 이 헬멧을 끼워줘야 하니까요. 뒤쪽에 있는 프레임을 뒤로 잠시 펼치고 헬멧을 열고 얼굴 쪽으로 먼저 프레임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양옆에 조인트가 끼워진다는 느낌이고요. 머리를 덮고 그대로 다시 앞쪽으로 덮어주면 이대로 완성인 것 같지만 앞쪽에 카나드까지 싹 펼쳐주면 브레스터 Z 완성입니다. 기본 모장으로는 이 나중에 합체했을 때 어깨 위로 올라오는 그랑 로켓터가 있고요. 이 로켓터 같은 경우도 빨간색의 미사일 앞부분이 아주 멋지게 분할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 있는 날개 부분도 빨간색이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깔끔한 조형 보기 좋고요. 두툼한 그랑 로켓터 뒷부분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이자 Z 합체 그랑버디의 가슴이 될 부분, 여기도 메탈릭 골드 컬러가 아주 이쁘게 색깔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 클리어 그린 부분도 안쪽에 메탈릭 도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주 보기 좋죠. 그리고 중간 부분을 내려가서 나중에 스커트가 될 부분이죠. 기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이제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도색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요 중간에 있는 작은 날개죠. 카나드 부분도 빨간색이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집어 보면은 안쪽에도 디테일이 꽤 많습니다. 뭐 밑에를 보고 있는 그랑버드의 헤드도 보이지만은 요 날개 안쪽이라던가 스커트 안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도 상당히 보기 좋죠. 패널 라인들 아주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전투기 날개처럼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수 부분에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관절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 관절을 움직여서 이렇게 기술 위로 올려주면은 나중에 파이어 셔틀 때 도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완구 기믹 중에 있었잖아요. 예, 셔틀에도 도킹하는 거.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불세형 카토리 유타로 안드로이드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릭 골드로 전신이 이쁘게 도색되어 있고요. 파이버드 때랑 동일한 형태 같네요. 팔꿈치 굽히고 있고 뭐 무릎 디테일이나 얼굴 디테일 이런 거 다 잘 들어가 있고 뒤집었을 때 가슴 흉부 디테일이 되는 부분 해서 허리를 앞으로 접어서 이렇게 이제 그랑버드에도 탑승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은 그레이트 파츠들인데 오늘 리뷰 그랑버드 편과 그레이트 파이버드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파이버드에서도 이 파츠들을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일단 리뷰 자체는 두 편이 올라가니까 참고해주세요. 먼저 그레이트 파이버드용 고정손들입니다. 물론 그레이트 파이버드에 가동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랑버드 안에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장손, 편손, 주먹손 해서 고정손들이 3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파이버드용 고정 파츠입니다. 고정 파츠 무슨 소리죠? 하실 수 있는데 뭐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끼우면은 훨씬 더 견고하게 합체를 시켜둘 수 있는 거죠. 어디 끼워지느냐? 목 뒷부분. 그러니까 이 파츠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쯤에 파이버드 머리가 있는 거예요. 목이랑 어깨 사이에 빈 공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물론 이거 없어도 합체는 편하게 잘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플레임 브레스터 장비용 소드 파츠입니다. 완전 합체를 위해서 이제 파이버디에서 플레임 브레스터를 가지고 와서 나는 플레임 소드 쓸 거다 할 때 이 파츠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플레임 쉴드용 그립 파츠. 이 그랑버드의 브레스터 Z를 플레임 쉴드로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파츠입니다. 이 목 프레임이랑 같이 이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용 플레임 소드 도신, 그레이트용 플레임 소드 본체, 그레이트용 플레임 소드 그립, 이 세 개를 합쳐서 플레임 소드 완성! 구분을 위해서 그레이트 플레임 소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체 부분은 이 프로포션용 파츠고요. 나는 파이버드에서 이 플레임 브레스터 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플레임 브레스터용 소드 파츠를 중간에 끼우는 거죠. 여기도 이제 칼날 끼울 수 있고 손잡이 끼울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 이게 파이버드에 들어있던 플레임 소드의 한 2배 가까이, 2배 조금 안 되네요.
길이로만 치면은 싹 쟀을 때 38.5cm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을 하죠. 칼날은 전부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본체 같은 경우도 이게 파이버디의 가슴이죠. 여기도 날개 형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색깔, 금색들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 중앙에 있는 무늬 같은 경우는 빨간색도 도색 파츠입니다. 이 손잡이도 여기는 끝부분이 파츠 분할이네요. 물론 가동손에도 줄 수 있게 조인트를 끼우는 구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헬멧, 그랑버드보다도 훨씬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고 널찍한 뿔이 달려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태양의 형상이 떠오르는 그런 이마 장식도 특징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랑버드의 헤드를 이용을 해서 씌워줄 거라서 이 귀 쪽에 있는 날개도 그랑버드 걸 사용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진 외형 역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턱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각지게 튀어나온 게 그레이트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코 라인도 가운데가 움푹 파여있는 부분이 이게 또 인상적입니다. 애니메이션 느낌 나게 또 멋지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늘 리뷰는 그랑버드 편, 그레이트 파이버드 편 따로 올라가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그랑버드 본체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이 박스에서 꺼낸 직후라고 했잖아요. 먼저 좀 만져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팔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은 양쪽이 다 연장됩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날개 부분도 축이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날개에 있는 축을 이 위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관절을 잘 잡아당기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양쪽 다 동일하게 작업해줍니다. 이때 매뉴얼에도 써있듯이 축을 위로 올렸을 때 날개를 바깥쪽으로 가동시켜버리면 이렇게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금색 도색면들끼리 간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만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손에서 엄지손가락도 꺼내주고 사이드 스커트를 좌우로 벌려서 락을 풀고 다리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또 한 클릭씩 안으로. 마무리는 날개에 있는 귀를 전개. 참고로 전개 각도는 가장 안쪽에 있을 때 락이 걸려 있어요. 이 락을 한번 풀면 이러면 각도가 되게 자유로워지는데 락이 걸리기 직전에 탁 하고 걸립니다. 딱 이쯤에 배치하면은 딱 맞아요. 근데 날개를 매뉴얼대로 뒤로 펼치는 과정에서 혹시 나는 이게 변형하는 그 장면처럼 날개를 대각선으로 뒤로 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축을 그대로 위로 올릴 게 아니라 이 수평으로 편 다음에 바깥쪽 관절만 한 클릭 뒤로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바깥쪽만.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날개도 대각선으로 펴지고 뒤에서 봤을 때 그 애니메이션 느낌이 난다. 하지만 이러고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날개가 좀 작아져 보이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일단 매뉴얼대로 수평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마무리로 왼쪽 가슴 열고 불세형 탑승! 이때 발 쪽부터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쏙 하고 들어갑니다. 완성! 그랑버드! 재령님 뭐 하나 빼먹은 거 아닙니까?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싹 한 바퀴 돌리면서 감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셔틀의 기수 부분은 여전히 좀 두툼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만져줄 거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 한번 쫙 한번 보면은 일단 밸런스 되게 잘 잡혀 있고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땅에 내려놓고 돌리는데 오늘 왜 들면서 하느냐, 발 앞쪽, 중간, 발꿈치 쪽 해서 총 6개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트 합체를 하더라도 발이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발바닥도 딱 섰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더라 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앞뒤 두께감도 적당한 두께, 막 어디 하나 튀어나오는 거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등 부분,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가슴이 될 부분도 여기 불새 모양도 가려져 있고요. 그레이트 때 스커트가 될 부분도 깔끔한 모양으로 잘 보이고요. 이 뒤에 보니까 셔틀의 유리창 부분도 메탈릭 블루로 도색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거 한번 해봐야겠죠? 이 셔틀 기수의 두께감 조절 어떻게 했느냐? 자, 초심플. 바깥쪽에 두꺼운 부분을 그냥 떼버리면 된다. 조인트 접어주면 된다. 다리를 모았을 때 두께 차이. 이게 기수 뒤로 갈수록 두꺼워지는데 그 부분의 라인을 안쪽으로 한번 꺾어주면서 되게 날씬해지는 효과가 엄청 커지죠. 극대화되는 느낌입니다. 반대쪽 역시 커버만 떼어내고 조인트는 접어버리고. 자, 다시 한번 동일한 구도로 세워봤습니다.
다리의 두께만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무거워 보이는 다리가 확 하고 가벼워졌다는 느낌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전신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느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더라도 그렇다고 디테일이 충실하지 않냐, 어디가 뭐 생략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디테일은 다 가지고 있는 셈이래 가지고 이렇게 뒷모습까지도 디테일이 내고 깔끔하죠. 유리창 그대로 있습니다. 떼어낸 파츠랑 이렇게 축소된 거랑 비교를 해봐도 기본 덕트 디테일이나 끝부분에 검은색, 아래쪽에 검은색 다 동일하게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다가 흰색이랑 검은색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여기 셔틀 기수에서 도색된 거는 이 유리창 메탈릭 블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동손도 고정손으로 바꿔준다면 가동손 뺄 때는 이렇게 손을 펴고 옆으로 빼줍니다. 손바닥을 눌러서 이렇게 빼는 거죠. 자, 고정손으로 교체. 확실히 주먹이 좀 더 두툼해졌어요. 손가락도 두꺼워지고 느낌이 가동손이랑 사뭇 다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랑버드일 때는 가동손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제 Z 합체를 하고 나면은 덩치가 좀 커지니까 그때 고정손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니까 고정손은 이따가 Z 합체하고 써봅시다. 그럼 자세히 보기 전에 파이버드랑도 같이 놓고 봐야겠죠? 짜잔! 사이즈는 동급입니다. 둘 다 20cm가 넘어가는 사이즈인데 근데 가만 보면 정수리 기준으로는 그랑버드 쪽이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사이즈를 재보면 파이버드가 정수리까지가 24.5cm, 그랑버드가 25cm 정도 되네요. 약간 더 큰 느낌? 그리고 옆으로도 아무래도 어깨 넓이도 있다 보니까 덩치도 더 커 보이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잘생겼다. 일단 눈매도 날카롭게 잘생겼고요. 코부터 입, 턱까지 이 라인들도 되게 이쁘게 잡혀 있습니다. 각진 외형이 진짜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이마에 있는 이 카메라 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랑버드 특유의 이마, 이 각진 이마 라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평평하죠? 그랑버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의 조형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귀에 있는 날개 장식 부분도 디테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헬멧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예 위에서 바라보면 이 날개랑 머리랑 사이가 좀 떨어져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을 앞쪽이 살짝 이렇게 날개가 연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만 바라봐도 큰 이질감이 없다. 꽤나 센스 있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몸통 부분 역시 이 검은 색깔 부분 빼고 나머지 흰색과 노란색 부분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가슴 장식입니다. 제대로 V자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이 형상도 되게 이쁘기도 한데 역시나 잘록한 허리 디자인이 아무래도 좀 눈에 띄더라. 요 어깨 라인부터 이렇게 싹 들어가는 이 허리 라인이 예전에 파이버드 때도 느낀 거지만 진짜 참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뭐 허리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이 허리가 나중에 합체했을 때,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팔꿈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얇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밸런스가 맞더라. 아무튼 이 허리 자체에도 이렇게 패널 라인이 깊게 파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 유리 이제 불새형의 아랫부분 살짝 보이십니다. 그 외에 머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막 파츠들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역시 그랑버드 특유의 층져 있고 각진 외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느낌이고요. 바깥쪽 흰색으로 분할되어 있고 위쪽까지도 조형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이게 굴곡 있는 형태라던가 손목의 하얀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손목의 흰색 라인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어깨와 팔 하박의 볼륨감의 밸런스가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골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의 두께감도 은근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게 왜 두툼하냐면은 안쪽에도 뭐가 있거든요. 이따가 변형할 때 한번 보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두툼한 허벅지, 각지고 두툼한 허벅지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 무릎 라인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각진 외형들 눈에 띄고요. 이 허벅지 뒤쪽은 평평합니다. 이쪽이 또 이제 빼다 꼈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뒤쪽이 가만 보면 이제 커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 하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릎에 있는 금색 빼고는 싹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부분엔 패널 라인도 많아요. 특히나 이 안쪽에 봤을 때 이런 멋진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발도 빨간 색깔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셔틀 기수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뒤쪽에 있는 이 메탈릭 블루 빼고는 전부 다 파츠 분할이라고 했죠. 종아리 쪽도 마찬가지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다리 바깥쪽 이게 셔틀의 카나드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패널 라인이 조금씩 보이고요. 무릎 자체적으로도 메탈릭 골드 도색되어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층져 있는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잠깐 봤지만 발바닥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심심한 곳이 없다. 그래도 다 깔끔하게 그리고 멋지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 부분이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흉부가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금색 라인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등 부분에 랜딩 기어 있습니다. 이 랜딩 기어 굴러가는 거예요. 소리 잘 들리죠? 셔틀로 변형했을 때 사용할 랜딩 기어입니다. 날개 부분 역시 금색 빼고는 빨간색이랑 흰색은 전부 다 파츠 분할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합체했을 때 앞이 되는 부분에는 패널 라인이 막 엄청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쪽은 셔틀의 날개이기도 하다 보니까 패널 라인이 은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당연히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이제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스커트 앞부분이 될 거니까 볼륨감 두툼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형 다 봤으니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그랑버드의 목은 그레이트의 목으로도 쓰기 때문에 관절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가동인 이제 축관절을 이용을 해서 돌아가는 목. 근데 축이 목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 위쪽에도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고개가 확 들어지네 뭐지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몇 개 더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목 자체를 뽑듯이 올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 연장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 덕분에 이렇게 살짝 로우 앵글에서도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목을 완전히 집어넣으면은 턱 부분은 완전히 가려지는 형태가 돼요. 이걸 뽑아서 목 아래쪽까지 좀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이 관절을 그레이트 때도 쓸 거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목이 볼 조인트로 회전하는 부분은 잘못 돌리면 목이 빠지기도 해요. 이게 목 자체가 옆으로 90도 돌아가면 빠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열쇠구멍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목이 빠졌다 그럼 지금처럼 밀어넣고 고개를 앞으로 돌려주면 락이 다시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팔, 당연히 라쳇으로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팔 들고 내릴 수 있고요. 팔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90도까지 편안하게 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어깨 가동은 없는 형태고요. 팔 회전 당연히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거의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팔꿈치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합체 구조상 허리 가동이 있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애초에 가슴 자체가 골반까지 갈라져가지고 좌우로 벌어져야 되니까 사실상 힘든 구조긴 한데 참 재미있게도 변형 중간에 쓸 거긴 하지만 골반 아래쪽에 있는 잠금 장치를 풀고요. 흉부에 관절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은 수준이면은 한 클릭 정도 이렇게 가동을 해줄 수 있어요. 허리를 숙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슴 장식 부분이 이게 밀착이 안 되고 살짝 뜨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가동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변형할 때 쓸 거라서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포즈 잡을 때 방금 가동은 특별히 크게 쓸 일은 없기는 해요, 사실. 왜냐면 바로 고관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사이드 스커트 올려주고 전면부 스커트 올라갑니다. 뒤쪽 스커트가 가동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뒤로 안 넘어갑니다. 라는 건 이제 허리를 숙여도 일반적인 그 스탠딩 포즈에서는 크게 쓸모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액션 할 때는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고관절 앞으로 90도 라쳇으로 튼튼하게 들어지고요. 옆으로 90도 좀 못 미치는 정도로 튼튼하게 다리가 들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은 역시나 라쳇 단일 관절로 90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튼튼하게 가동을 해주고요. 발목 안쪽으로 꺾을 수 있는데 라쳇입니다. 그래서 90도까지 발목을 꺾어줄 수 있죠. 물론 빨간색 발 부분을 가동시켜서 여기 역시 라쳇이거든요. 가동시켜서 이렇게 막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릎 꿇기가 되더라고요. 대신에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자, 그럼 그랑버드 상태에서 액션 포즈를 한번 취해봐야겠는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 그랑버드 상태에서, 그러니까 Z 합체 이전에 큰 액션들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해보죠. 바로 가슴에서 빔을 발사하는 브레스트 빔! 이거 외에는 뭐 치고받고 하는 건 있어도 큰 기술을 쓰거나 하는 건 거의 없었죠. 자, 그럼 합체해볼까요? 브레스터 Z! 짠! 합체 자체는 솔직히 뭐 간단하죠. 그냥 가슴에 씌워지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앞에 있는 작은 날개는 접어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프레임을 완전히 뒤로 넘겨주고 헬멧을 제거. 이 상태에서 이 브레스터 Z의 위에 있는 핀 부분을 가슴 윗라인 이 안쪽 공간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아래쪽에 고정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부 검은 색깔 파츠를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도킹! 자, 튼튼하게 고정이 됐고요. 그랑버드의 귀를 접어주고 고개를 살짝 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프레임을 머리에 씌워주고 등 양쪽에 프레임을 밀착시켜서 락을 걸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쉽게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랑 로켓터는 뒤쪽으로 이렇게 관절 이용해서 뒤로 넘겨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등으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 귀 날개를 펼쳐주고 그랑버드의 헬멧을 뒤통수부터 조인트를 끼우고 앞을 덮어주면 Z 합체 그랑버드 완성! 합체 완료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즈가 나옵니다. 좋은데요. 이렇게 Z 합체 그랑버드 완성했습니다. 덩치가 한층 커졌어요. 머리도 커졌지만은 이제 흉부가 커지면서 훨씬 더 이제 가슴이 넓어 보이게 바뀌었잖아요. 전체적인 덩치가 한껏 커졌다. 정면도 정면이지만 특히나 측면이 아까 이제 그냥 그랑버드 때랑은 또 달라졌다. 이제 등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뒷모습으로는 이제 그랑 로켓터가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무장 합체 파이버드와 비교! 짜잔! 역시나 덩치가 그랑버드 쪽이 훨씬 크네요.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랑버드가 훨씬 스펙이 좋은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이제 한 덩치 하는 거 보니까 체급 차이는 무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둘이 같이 놓으니까 진짜 멋있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뿌듯한데요. 아우, 든든한데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지는데요 또. 일단 바뀐 부분 위주로 볼 거니까 상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얼굴 일단 잘생겼습니다. 이 샤프한 얼굴 보세요. 날카로운 눈매와 샤프한 이 턱과 얼굴 라인과 그리고 특유의 뿔 그리고 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아주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막 귀랑 사이가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막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헬멧을 쓰면서 완전히 이제 커버가 됐죠. 아주 보기가 좋다. 그리고 목도 살짝 이렇게 위로 살짝 뽑아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턱 라인도 이제 이 프레임에 안 가리고 다 보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밀착하면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살짝 뽑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목 주변 역시 프레임으로 한 겹 더 씌워놓은 형태라서 훨씬 더 두툼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가슴 같은 경우도 그랑버드 특유의 그 곡선과 그리고 날개 같은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붉은색과 금색의 조합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적당히 어깨 라인까지 딱 뻗어져 있는 요 일체감이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라인과도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두께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면 아무래도 브레스터 Z 때문에 한 겹 씌워진 형태기는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땐 허리 라인이 일체감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보기 좋죠.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지만 안쪽 스커트도 올라오면서 좀 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요것도 근데 살짝 피해서 들어주면은 훨씬 편안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구성에서 제가 셔틀이랑 도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골반 자체를 위로 들어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등 쪽으로 그랑 로켓터가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감은 한층 더 늘어난 셈이고요.
가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바뀐 곳은 없어요. 그나마 방금 이 고관절이 스커트가 다 안 올라가니까 앞으로 드는 게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들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액션 취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더라라는 거고,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도 당연하지만 가슴 장식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 앞으로 드는데 특별히 걱정 없이 들어집니다. 간섭이 심하게 걸리지 않아요. 또 추가 파츠가 씌워진 부분이 목인데, 목관절은 뭐 당연히 편안하게 뭐 특별히 바뀐 거 없이 진짜 편안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은 액션도 조금씩 살펴봐야 할 텐데, 참고로 주먹도 고정손으로 바꾼 거 눈치채셨나요? 네, 커진 덩치에 맞춰가지고 같이 바꿔봤는데 확실히 제트 합체 때 잘 어울리네요. 그럼 어떤 액션부터 한번 볼까요? 역시 그랑 로켓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랑 로켓터 어깨 위로 전개해봤습니다. 특별히 뭐 그랑 로켓터 하면서 발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구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에서 물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물을 쏴서 아군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드라이어스에게 손가락을 뻗으며 드라이어스, 네 녀석만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손가락이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뉘어져 있는 그랑 캐논을 한 손에 이렇게 각각 들려줘 봤습니다. 고정손들 사용을 했고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가동손으로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포즈 취해본 건데 딱 들자마자 떠오른 거는 양손의 총 가온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리고 손도 편손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랑 캐논! 이 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에 쥐어줘 볼까요? 그렇게 양손으로 그랑 캐논을 쥐고 각도 잡아볼까요? 참고로 딱 깔끔하게 양손으로 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손 덕분에 아주 각도가 잘 나와요. 짠! 이렇게 발사 각도까지! 여기서 눈이 번쩍 그랑 캐논 발사! 빵! 근데 각도 잘 나온다. 아니 이게 가동할 때는 분명 우리 가동범위 볼 때는 허리 가동도 없고 하니까 솔직히 큰 기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고정 손목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적의 구도를 잡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그랑버드에서 볼 건 다 봤으니까 이제 바이어 셔틀로 변형해봐야겠죠? 그 전에 일단은 제트 합체는 풀어주도록 합시다. 뭐 이제 역순으로 그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헬멧은 앞부터 벗겨주면 됩니다. 뒤통수에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쪽을 벗기고 뒤에 조인트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브레스터 제트의 연결부, 아까 락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가운데를 올리면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랑 로켓터 쪽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주면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흉부 락은 이 복부에 고정 핀이 있었잖아요. 이게 걸려있는 거니까 위쪽은 걸려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잡고 살살살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먹은 가동손으로 양쪽 다 바꿔줬고 이제 셔틀의 기수 다시 끼워줘야겠죠. 조인트 위는 위에서 내리고 아래는 아래에서 올리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에 맞추어서 셔틀 기수를 다시 두껍게 양쪽 다 장착. 다시 두툼해졌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걸로 바뀌었죠, 다시. 자, 일단 차렷 자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랑버드의 변형 자체는 되게 단순했어요. 근데 더 합체는 이 머리를 어떻게든 숨기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엄지손가락은 안쪽으로 접어주고 팔 외장의 앞쪽 뒤쪽을 열고 주먹이 앞으로 돌게끔 돌려주면 이렇게 짜잔! 캐논 부분이 노출됩니다. 덮어주세요. 짠! 외장 덮고 안쪽에 돌기가 있습니다. 잡고 연장시켜서 포신 길게 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커버 열고 손가락 접고 주먹을 앞으로 돌려서 캐논 전개하고 덮어주고 잡고 연장하고 다음 팔은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팔은 옆으로 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믹을 볼 건데 일단 가슴을 가운데로 모아주고 그 뒤에 있는 이 하얀 색깔 파츠 있죠? 이게 좌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들어줍니다. 앞으로 들어서 완전히 넘겨놓죠. 그리고 다리를 벌리면 아까 가동할 때 잠깐 봤죠? 여기 락 기구가 있어요. 이 락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아까 가동 때 이야기했던 흉부 가동을 한 클릭 움직여주죠.
그 다음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스커트 부분, 이거를 이렇게 뒤로 가동을 시킨 다음에 안쪽에 접혀있던 파츠를 잠시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시 되돌려 놓을 거라 잠시 내려놓는 거고요. 그리고 날개도 이 그레이트의 가슴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줄게요. 밑으로. 처음 박스에서 꺼냈을 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죠. 그 다음 골반과 복부 안에 있는 락을 풀어서 가슴 전개! 아니 이러면은 그레이트 합체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머리를 숨기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랑버드의 귀를 앞으로 살포시 접어줍니다. 완전히 접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살짝만 해주면 되고, 아예 목이 붙어있는 이 가운데 검은색 영역 있죠. 이 부분을 아예 락을 풀고 돌려줄 겁니다. 완전 이제 180도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수평을 잘 만들어 놨으면은 준비 끝. 근데 여기서 포인트, 헬멧의 수납입니다. 뭐 제트 합체 헬멧은 여기 뭐 어차피 브레스터 제트가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헬멧은 어디 수납할 데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걸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나는 셔틀 모드일 때 이 헬멧을 수납할 거다 그러면은 그랑버드 머리에다가 씌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씌우고 이 상태에서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쏙 들어가요. 보이죠? 쏙 들어갑니다. 짠! 들어가요. 오! 깔끔! 그런데 나는 그냥 그랑버드 상태, 그러니까 셔틀 모드가 아니라 로봇일 때 헬멧을 수납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벗겨주고요. 로봇 상태면은 그랑버드에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끼워 놓을 데가 없는데 싶을 때 안쪽에 왼 조인트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파이버드 뒤통수에도 그거에 맞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맞춰서 조인트에 이렇게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똑같이 덮어주면은 깔끔 수납. 그레이트 헬멧 어디 안 굴러다녀도 된다. 완벽하게 수납이 된다. 어떤 상태든. 그치만 우리는 셔틀로 만들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잘 그랑버드 머리 내려와 주고요. 수납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간에 요 정도까지 됐으면은 이제 머리 수납 요렇게까지도 된다라는 걸 이제 잘 보여드린 것 같고, 다시 잘 덮어줍니다. 이게 복부가 락 거는 부분이 앞뒤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틀어지면은 락이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뒤틀려 버려요, 복부가. 그래서 이제 뒷부분부터 잘 조인트가 연결되는지 보면서 앞까지 하고 골반 쪽까지도 착 하고 밀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단순해요. 그냥 가슴 열고 머리 넣고 닫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허리 부분도 다시 이제 파츠 접어놨던 거 펼쳐주고 다시 넣어주고 허리 펴고 락 걸고 가슴 외장 내리고, 여기서 사이드 스커트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파츠를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차렷 자세일 때 내려줘야 깔끔한 거니까 일단은 올려놓을게요. 다음 발로 가서 발꿈치 검은 파츠를 펴고 발을 뒤로 접고 다시 닫아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열고 접고 닫고, 그리고 무릎을 안쪽으로 슬라이드, 가운데를 모아줍니다. 그리고 셔틀의 기수 부분을 옆으로 펼치고 이 부분을 뒤쪽으로 가게 싹 돌려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내부 관절 딱 맞게, 가운데 딱 맞게 조절을 해서 반대쪽도 펴고 돌리고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 다음 위로 가서 사이드 스커트 내부 파츠를 밑으로 내려서 이제 골반 관절을 가려주는 거죠. 앞쪽에 있는 작은 날개 가나드 펼쳐주고, 펼쳐놓은 팔을 앞으로 내려주고, 기수 밑에 있는 랜딩 기어까지 전개. 불세형 계속 타고 있었네요. 불세형 빼줄게요. 이 아래쪽에 손톱을 걸고 살짝 들어주면은 이렇게 살포시 빠집니다. 완성! 파이어 셔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파이어 셔틀. 두툼한 느낌. 아주 보기가 좋단 말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니 그냥 형태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랜딩 기어도 깔끔하게 흉부에 있었던 랜딩 기어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적절하게 가슴에 도색면이나 이런 거 안 닿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딱 바닥에 밀착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움직여도 됩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랜딩 기어도 굴러가는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을 슬쩍 보면 이 윗부분, 특히
특히나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진 기수 부분의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죠. 이제 외부 파츠까지 다 썼을 때 이런 느낌이고, 혹시 나는 외부 파츠 빼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이때도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보면 마치 내부 프레임이 보이듯 갑자기 날렵해졌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도 패널 라인이 꽤 괜찮은데 여기가 또 기믹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뚜껑을 열 수 있는 거죠. 짜잔! 양쪽 다 개별적으로 열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게 왜 열려? 당연히 불세형이 타기 위해서 열리는 거죠. 짜잔! 탑승 가능! 개인적으로 되게 센스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약간 발진 시퀀스 딱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기믹인 거죠. 그리고 뭐 그랑버드의 이 다리 부분도 이 위가 평평해진 형태에다가 대신에 발이 앞으로 이 앞부분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 부분이나 이제 허리 부분도 좀 두께감을 살려서 사이드 스커트 올려서 이제 라인을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도 괜찮고요. 옆에서 봤을 때 뒤쪽 날개까지도 깔끔하고 날개 좋고, 특히나 뒷부분 이제 머리가 없어진 뒷부분 이런 추진 장치 디테일이 이제 밖으로 드러난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닥면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색깔이 뭔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리고 팔이 변형한 이 캐논 부분도 디테일이라든가 전체적인 볼륨감 절대 어디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부분 라인 좋고요. 그리고 브레스터 제트! 이 상태로 합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브레스터 제트의 기술을 밑으로 한번 접고 위로 들어 올려서 모양을 만들어준 뒤에 그랑버드의 가슴 부위를 펼쳐주고 그냥 그랑버드한테 도킹하듯이 이 복부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짠! 기술을 올린 건 이 무릎에 닿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도킹 완료! 브레스터 제트와 파이어 셔틀의 합체 상태입니다. 추억이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장난감 어릴 적에 가지고 놀면서 어디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기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파이버드와 함께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그랑버드는 살짝 자세 낮춰가지고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렇게 두 개 같이 전시하는 것도 만족도는 역시 높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 합체 그랑버드 리뷰를 해봤는데 이제 그레이트 합체가 남긴 했지만 그랑버드만 놓고 보더라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얘가 완전 변형과 완전 변형 합체를 다 한다고? 라고 물음표가 뜰 정도로 놀라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포션도 프로포션이지만 전체적인 디테일, 기믹 같은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셔틀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봤었던 그레이트의 약간 맛보기 같은 그 가슴 열리는 그 기믹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 안에다가 그레이트의 헬멧을 어느 형태든 다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무엇보다 이런 좀 듬직한 프로포션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덩치가 있지만 밸런스 있게 덩치가 큰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단지 그랑버드 자체가 그냥 이건 그랑버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설정상에는 되게 다양한 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상에 그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속에서 더 많은 무장들이 표현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애 중 하나입니다. 뭐 웬만한 용자들이 다 설정상에 있는 무장이 애니메이션에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랑버드는 그 중에서도 좀 많은 편에 속해서 그게 안 된 게 뭐 그렇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일단 이 더 합체 그랑버드 다음 편으로는 이제 그레이트 파이버드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합체하는 것도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최강 합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안녕, 바보시!